반갑습니다. 한국생활안전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있는데 한국생활안전공단이란 말은 제가 여기서 처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게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크고 전문적으로 학문 쌓이는 것이 많은데 재난이나 생활안전을 접하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가중되고 높아지는 데 반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 행정기관에서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복차는 서러움 그리고 생활안전공단을 통한 안전문화 진흥 기대 효과로 구성했습니다. 서러움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의 증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5명, 재산 피해액이 622억 원이었고요. 22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30명, 재산 피해가 2,439억이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22년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으로 필요성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적 급변에 대한 생활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러 부처에서 이 생활안전 관련 예산이 분산돼서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로 분산돼서 생활안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기관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 그리고 민간기관별로 선제되어 이러한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재난 및 안전교육 관련 법률을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3월 11일 날 제정됐고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국가 안전관리 계획이 통합됐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사항이 제4장과 8장에 재난 예방 안전문화 진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중앙안전관리심의위원회 확정하고 안전교육 및 교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교육 개선의 대해서는 국민안전교육 현재 문제점이 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3장 안전교육 시행에 있는데 제10조와 11조, 12조, 13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국민안전교육 의무화가 부재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안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4장 안전교육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14조, 15조, 16조, 17조, 18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교육의 문제점에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기 이후의 노년기까지 교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 교육 개선 방향으로서 국민안전 교육 의무화,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의무화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고요.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국민안전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화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담 공단을 설립해서 책임 명확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제도를 개편해서 성인교육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방향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이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정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기관 업무가 통합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생활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문화 진흥이 기관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지난 8월 달에 박 회장님하고 저희 안전문화 포럼 위원분들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공성동 위원실을 방문해서 이 생활안전공단의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 추진 사항으로 입법조사처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서 생활안전공단이 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내용이 이제 9월 이후에 저희한테 도착을 했는데 생활안전공단 설립 관련 검토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문제 제기 쪽을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구체성과 정확성을 고려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 의견을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안전공단을 설립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부분에 규정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방법과 산업안전보건공단처럼 별도의 생활안전공단법을 설립해가지고 제정해가지고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안전공단을 통해서 국민 안전문화 진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분산되어 있고 또 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국민안전교육으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로 관련된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